안녕하세요. 화상관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파산 사건의 최신 경향, 5월달에 선고된 사건이고요. 8월 13일 이제 금요일날 4시에 집회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5월 13일날 총 신건 27건을 조사를 했는데 선고를 해서 제가 3달 동안 조사를 해서 이제 이번에 첫 집회에 보고를 했는데 대부분 폐지 면책입니다. 폐지 면책, 이채권자 없고요. 그 다음에 요 6번째, 요 사건은 이제 속행입니다. 금전 거래가 가족들 간의 어떤 금전 거래가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계속 추가 조사를 위해서 속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부분 폐지 면책 되다가 요 15번 사건, 요거는 이제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필지. 다만 이제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 매각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산회생 재산 사이트에 올려서 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험을 한가를 했으니까 채권 조사기를 지정 신청을 한 겁니다.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자기네 그 신용대출액에 의해서 그 해약을 해서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건 뭐 채택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폐지 면책. 20번 사건도 보험 한가를 한 600 정도를 했습니다. 이건 800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5월 13일은 시골에 있는 대지하고 토지를 팔았는데, 토지하고 건물을 팔았는데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가 이제 어떤 특정 개인 채권자에만 근저당을 설정해 줬고 팔면서 그거를 이제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파행위, 아직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도 이제 차량 한가를 했고요. 800.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 지분을 혹시 만약에 매각이 되면 파산재단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일단 차량 한가를 했기 때문에 조사기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25번도 차량 한가를 했습니다. 430 채권조사 기일 지정 신청했고요. 이 차량은 이제 요거 지금 27번은 채권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이해하는데, 이 사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근저당을 설정해 놨는데 채무자의 잘못으로 대포 차량화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무자도 어떤 사기를 당해서, 대포차 사기를 당해서 어떤 사기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결국은 채무를 진 거고, 자기 차량은 자기가 지금 자기 책임이 아닌 지인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자기가 이걸 근저당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저축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하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해약 환급금을 해지를 해서 자기네 채무와 상계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채권자, 신권 중에 이채권이 있는 게 2개인데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 현황은 대부분 다 송달이 잘 됐고, 요거 지금 24번 하나가 이제 재송달 신청을 하고 이제 공고 가름 여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마무리되면 이것도 바로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행 사건, 기존에 이제 계속 과거에 선고돼서 이제 진행되는 거는 주로 이제 송달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거 8명이 아직 송달이 안 됐어요. 개인 채권자가 무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7명이 송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건 다 종결 면책, 폐지 면책이고요. 요거는 지금 화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연락 두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속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채권자가 이의를 해서 다시 속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부인, 채권 조사를 하는 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건이 있는데 대부분 일부 시인, 일부는 부인을 했습니다. 채권 시인이 끝나면은 이제 채권 시인한 날로부터 채권 조사를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송달 받은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채권 조사를 한 날로부터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은 되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의신청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한 달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배당 이의소하고 비슷합니다. 배당 이의소도 직접 출석을 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출석을 해서 이의 여부를 직접 관제인이 하는 걸 듣고 이제 소송 준비해야 되겠구나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의 통지서 온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계산하면 큰 실수합니다. 채권조사에서는 그게 가장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조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하는 거다. 그걸 반드시 명심해 두십시오. 조사확정재판 여기서 지금 저축은행에서 관제인 상대로 해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도 조사확정재판은 처음 받아보는데 이거는 뭐 글쎄 이 저축은행의 어떤 조사확정재판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케이스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27에다 43, 47, 48건이 진행되고 그 중에 이제 한 31건은 바로 반드시 이제 그날 면책을 받고 그날 면책을 받는 건 아니고요. 판사님이 이제 재판 8월 13일 날 끝나면 보통 한 일주일 이내, 늦어도 한 2주 이내에는 폐지하고 면책 결정을 인용한 면책 결정문을 대리인이나 채무자 주소유지에 송달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유일하게 불허가 받는 거 요겁니다. 요 6번. 불허가는 거의 안 내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은 지금 뭐 계속 불출석하고 과거 재산분할,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한 경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험을 좀 변경을 해놨어요. 금액이 뭐 몇백이면 넘어가는데 1,000만 원 이상 되고 또 일부는 또 해약해서 찾아 쓴 거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활비가 모자르니까 쓴 것에도 동생한테 돌려놓은 거는 그 금액이 한 1,200 돼서 화해까지 했는데 다시 뭐 내놓을 생각이 없는지 잠적을 했고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2번 출석도 안 하고 법정에도 안 나오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도저히 면책을 해줄 수가 없죠.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그래서 이거는 뭐 불허가 의견으로 올렸고 판사님이 지난번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영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유일하게 거의 불허가를 쓰는 기억도 없는데 요즘 오랜만에 거의 몇 년 만에 불허가 한 건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면책입니다. 면책. 아니면 알아서 취하를 하죠. 관제인한테. 지난번에 한번 취한 사건 제가 얘기했었죠. 불허가는 한 건 뺀이 없습니다. 48건 중에 한 건 딱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불허가를 내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게 뭐 쉽게 불허가로 날릴 것 같아도 또 항고를 하면 또 상급심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1심에서 최대한 기회를 줘서 소명을 하고 환가를 하든지 불허가 사유를 바로 잡아서 면책 내지 재량 면책 쪽으로 이제 유도하기 때문에 실제 불허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거는 불허가 할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